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 오늘을 남아 어제를 빚다, 기록물 가치 개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매 강의 때마다 누차 반복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기록, 우리가 행정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이 뭘까? 그 행정기록이 갖고 있는 속성, 그 행정기록에 관한 기본적인 역할, 기능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행정기록은 가만히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보존하고 하면서 우리의 큰 토대를 지켜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기록들이다. 모든 기록이 다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하고 그런 어떤 의미들을 조금씩 담고는 있지만, 행정기록이라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우리 다 이미 알고 있고 서로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검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행정기록은 그 일종의 문서죠. 그런 문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와 그 문서를 우리가 보존하고 보관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물론 기록물에 대한 평가들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초기에 진짜 증거적 가치, 행위적 가치를 담았던 것들이 점점 역사적 가치를 담기 시작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아서 지금 와서는 활용에 대한 가치를 엄청 크게 바라보는데, 행정기록도 활용의 대상이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도대체 행정기록이라는 것이 뭐지? 라는 좀 본질적인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따로 챕터를 뽑아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의 우리 구성들을, 우리의 그 커뮤니티, 조직원들을, 우리의 집단, 민족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그 어떤 집단이, 지방자치가 되었던 그 집단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고, 그들은 이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열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 행위로서 우리가 행정기록을 얘기를 한다면, 행정기록은 우리 행적에 대한, 우리 행위에 대한 결과를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행위의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록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메타데이터 아닌가? 무엇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말하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 어떤 그 구조적인 행위, 질서, 아니면 이 사회의 기본 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메타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얘기하면서 메타데이터를 얘기하고 메타기록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록 행위 중에서 상당 부분 의도적이고 목적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기록 중에 하나가 행정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행정기록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했던 그 행정들,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가 해왔던 많은 행위들에 대한 메타기록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메타데이터나 메타기록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이력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력서가 뭐지? 이력서는 나를 표현해주는, 나를 해석해준 하나의 데이터군을 우리가 이력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에서 알고 싶으면 넌 무엇을 알고 싶어?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무엇을 알고 싶으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의 성별은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과거에 했고,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싶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싶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은 가서 시간을 내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한 30명 된다. 그 30명이 일일이 다 그 설명하려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해야 하는데, 이걸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문서를 들여다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 여기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은 보편성을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 필요로 할 때 우리 기관에서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관에서는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체력이 좋아서 그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타입에서 놓고 봤을 때, 아, 이 정도의 데이터는 저 사람을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일 수 있어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력서, 메타데이터죠. 그걸 이제 행정하는 행위로 놓고 보면 어떤 일을 하나, 예를 들어 건축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감리를 하고, 중무 심사를 해주고, 세금을 매기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쭉 놓고 보면 그 행위들이 뭘 담고 있지 해서 봤을 때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는지, 그리고 그 부과했을 때 언제 통보했는지, 왜 통보가 중요하지, 연락을 받은 바 없어서 세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든가, 그 연락 고지한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여건들은 그런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 관습화되어져 가는 거죠. 관습화라기보다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정문서를 보냈던 저 사람에게 2주 전에 통보하고, 통보된 문서 2주 후에는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해주고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행정문서라는 틀 속에 담아내면, 이제 그 속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했을 때, 아, 문서를 딱 들으면, 아,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이런 절차, 이런 내용, 이런 목적, 이런 의도를 담고 있구나를 이 문서만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굳이 그것을 일을 행하고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나오면 되지, 그걸 굳이 문서로 만드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일이 기계처럼, 기계도 오류가 나는 편인데 어떤 일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나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했을 때는 시간이 경감 잊어버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행위를 문서라는 형식으로 담보해주면 그 문서가 누군가에서 피드백 되어지고 누군가에서 검증되어지면서, 왜냐면 자기가 또 새로운 문서를 하나 생산했다는 게 있거든요. 아, 올해 세금을 다 걷었는가? 그래서 세금 부과를 몇 명에게 했고 총액 얼마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지금 미납된 상태이고 미납된 사람 명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는 근거에서 만들어주고, 저 사람에게 너 세금 안 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냈다고 우긴다면 저 사람에게는 자기가 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못 받았다는 결과물을 들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입증해야 하니 하는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못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쉽다는 것이죠. 그 주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증빙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서화시켜서 소위 말하는 증거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절차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을 경과해서 10년, 20년, 50년 흘러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운 점도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세금을 왜 저렇게 걷었을까에 대한 50년 전의 생활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 당시 세금의 구성이 어떻게 됐든 얘기를 한다든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고 있고 그 세금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어느 날 사진첩을 들추다 보니까 그 중에 사진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냥 인물 몇 명이 웃으면서 찍고 있고 뒤에는 무슨 탑이 하나 있거나 무슨 건물이 하나 있거나 해변이거나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들도 보일 것이고 그 당시에 계절적 느낌도 드러나 있을 것이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당시를 회상하게 되고 그 당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때 얘기를 나눕니다. 결국 기록물들은 그것을 재현해주는 그 시간과 공간을 재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키점? 제가 그냥 항상 저는 돌멩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은 이 사진과 이 기록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다면 이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의 의미를 더 이상 안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의 생활과 환경과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를 드러내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속에서 설명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기록에 담긴 내용이 뭐지? 하고 들으면 그때 이 친구 이름은 나 지금 잊어버렸어 라든가 친구 누군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같이 찍었지? 라든가 여기 어디지? 이제 그 속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수학여행을 다녀온 즐거운 추억을 더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의 굉장히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켜서 있느냐 없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게 된다든가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누가 또 존재했는가 주인으로서 누가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들었을 때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인물이 누구인가 이 정확한 찍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는가 1분 1초라든가 그 공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면 이 기록물에 대고 뭘 하냐면 메타데이터를 만듭니다. 시간, 언제, 일시, 일자, 언제, 장소, 어디 이 속에 나온 인물들 왼쪽부터 누구 근데 만약에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름들에 대해서 뭔가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능력도 부여하겠죠. 제가 그 비슷한 얘기들을 저기 우리나라 영화 기록관입니까? 옛날 영화 제작 필름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일하시던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 필름을 찾아서 그 필름을 복원하거나 그 필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알아보려고 봤더니 이름은 적혀 있는데 영화 스크립트 속에 쭉 이름도 나오는데 그 이름을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마 전화번호를 뒤져서 이름을 뒤지면 동명이인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걸 식별하는 것이 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기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아내는 행위가 필요했는데 그럼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란 어떤 행위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듯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단순히 즐거움으로 가고 내가 의도해서 가고 내가 뭐 자의적으로 움직였던 일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업무가 수행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기록하지? 그 기록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수학여행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여기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잡아내는 행위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그 사진에 있는 정보를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내가 잊지 않고 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재현해보자는 욕심에서 하는 거라면 행정은 일을 할 때마다 너 이거 했다 사진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녹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절차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차적인 부분과 이 행위의 관계와 행위의 결과물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록 행위와 그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행위가 묶어져서 행정기록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서에는 업무에 대한 내용, 절차적인 부분과 그 속에 담겨있는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사람 언케이트 이벤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라든가, 거기에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주고받은 우스갯얘기라든가, 주고받았다 했던 동작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빼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또박또박 써서 담아내고, 그걸 구조화시킴으로써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리터러시죠. 그것을 문서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문서를 해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서가 보여주는 패턴들이 일정한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문법입니다. 아, 이게 형식에 맞춰서 쓴 거야? 그때는 어느 것이 주어이고,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게 보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그런 문법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처럼, 행정문서도 그런 문법을 갖기 시작했고, 그 문법들이 저는 감히 그걸, 결국 저게 다 메타데이터이고 메타기록인 거야. 원래는 그 행정행위 자체를 어떤 형태든 간에 기록했어야 하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일기를 쓴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게 검증되어져야 하고, 서로 증거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적 절차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절차를 용인해 주거나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인증해 주는 그런 절차적 작업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서라는 형식을 갖추고, 그 문서 내용, 저는 그것을 그냥 메타데이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록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진에처럼 복잡한 해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 자체를 다양한 해석이 되지 않게끔 아주 명확하게, 네가 했던 일은 이거고, 너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지, 거기에 모호성이 들어가 있다든가 언제 만났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계속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문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진정 서로 이렇게 공증할 수 있는, 서로 인용할 수 있는 형태인가 따지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없다면 두 사람 간에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도장 찍는 행위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상대편에게 세금 고지를 연락하게 된다면 보는 쪽에서 받았다는 기록을 또 생산해서 내서 몇 개의 기록들이 동시에 발생해서 생산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서로 엮여서, 소위 우리가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것들이 엮여서 하나의 사실을 재구성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접점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문서, 메타기록은,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현, 우리가 알고 싶어져 하는 어떤 구조에 대한 정확한 맥점들을 찾아서 설계되어진 하나의 점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점 몇 개를 쭉 이어서 원숭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그런 것들에 보면, 그 점들이 순서와 동시에 그 순서도 중요하고, 그 점들을 이었을 때 그림이 되듯이 그 점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행정문서가 되는 것이고, 행정문서는 그런 어떤 변곡점 속에서 점을 찍음으로써,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정확하게 그 기록을 추적할 수 있고, 행위를 추적할 수 있고, 결과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행정문서라는 것이 결국 메타데이터이고, 메타데이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적을, 우리의 감성을 담아내는 접점과 같은 역할, 그 접점들을 순차적으로 잘 이어보면 그 과거를 다시 재현해낼 수 있다
의미에서 오늘 행정문서가 곧 메타데이터야 라는 얘기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